저는 안소영이라고 하고요. 지금껏 많은 것을 이제 부동산 중개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빌딩 중개를 포인트로 해서 중개뿐만 아니고 임대, 재매각까지 컨설팅까지 지금 하고 있는 빌딩 전문 중개인입니다. 맨 처음에 제가 부동산 중개를 접하게 된 거는 아파트였는데요. 아파트 가격도 거의 평당 1억 가까이 막 될 때였어요. 이제 반포 쪽에 있는 아파트들이었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 이제 접하고 매매하면서 느낀 점이 수수료로 봤을 때는 사실 건물 한 채 정도의 값을 비슷하게 이제 매입을 하시는 거거든요. 그러면 이거를 매입하시는 거는 직접 실사용하시거나 뭐 실거주하시는 용도도 있겠지만 투자 가치가 있으니까 사시는 거예요. 근데 반대로 제가 이제 매입을 해드리면서 드는 생각이 아파트가 평당 1억을 찍었으면 과연 얼마까지 오를 수 있을까라는 반문이 생기더라고요. 평당 2억까지 아파트가 오를 수 있을까? 과연 반포의 그 아파트가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럼 우리가 평당 2억 이상으로 팔 수 있는 부동산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빌딩이 있더라고요. 처음에 간 중개법인은 대형 중개법인이었는데 나이가 들은 상태에서 취업이 됐었는데 그 중개법인의 90% 이상이 20대 남자분들, 여자분들이었는데 그 친구들은 정말 열정이 엄청나잖아요. 근데 저도 거기서 이제 이 친구들 못지않게 열심히 해야 계약이라는 게 나오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 친구들이 나오는 시간보다 더 일찍 나오고 그 친구들 퇴근하는 시간보다 더 늦게 퇴근하고 하다 보니까 또 운이 좋게도 계약이 몇 건 나왔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또 손님들의 니즈를 파악을 하게 된 거죠.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껏 이제 달려오게 됐습니다. 가장 기억에 남는 중개는 사실 제 첫 계약이에요.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어설픈 계약이었죠. 제가 매도 측이었고 이제 매수 측을 다른 분이 붙여주신 그 계약이었는데 매매가가 60억 정도 되는 논현동에 있는 빌딩이었어요. 그래서 원래는 전체 주택으로 되어져 있는 걸 잔금 전에 용도 변경하는 조건으로 매수하는 그런 계약이었는데 원래 이제 강남에 있는 건물들은 보통 잔금 치르기 전까지 많이 아쉬워하세요.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조건을 많이 다시는데 이 매도자분께서는 조건 플러스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셨어요. 그때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매도자분이 너무 미웠어요. 저한테 예를 들면 너 대학 어디 나왔어? 약간 이런 식으로까지 말씀하시는데 순간 모멸감도 느끼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분 입장에서는 그게 전 재산이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하기 전까지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시겠어요. 이거 팔아서 이걸로 이제 남은 돈으로 평생 사셔야 되는 건데 연세도 많으신 분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다 이해가 돼요. 근데 그때 당시는 그때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계약은 잊지를 못해요. 예전에 우리가 80년대, 90년대까지만 해도요. 빌딩을 산다는 거는 일반 사람들이 산다고 생각을 안 하셨어요.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빌딩이 일반 사람이 산다고 그렇게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가 빌딩을 투자로 접근을 하면서거든요. 빌딩을 예전에는 하나 사면 대대로 우리 자식들한테 증여하고 상속하고 이런 개념으로 가져가셨는데 몇 년 전, 그래도 한 10년 전부터는 이게 투자로 접근을 하면서 일반 사람들이 개발하지 않은 상태로 원래는 한 10년 뒤에 다시 또 지가 오른 만큼 팔고 요런 게 이제 성행이 됐다가 한 또 5, 6년 전부터는 밸류업이라는 게 성행이 됐죠. 그게 뭐냐면 매입을 하셔서 밸류업,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임대를 고급 임차를 맞춰서 그다음에 더 좋은 재매각가를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이 시스템이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하실 수 있는 그 구간이 굉장히 쉬워졌죠. 그러니까 지금은 빌딩 시장에 많이 들어오시는데 왜 또 빌딩으로 더 들어오시냐 최근에는 주택 시장의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하나 사면은 7억 예를 들어 10억짜리를 샀어요. 그러면은 한 5년 뒤에는 적어도 한 3, 4억은 남겠지 세금 다 빼고.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그게 아마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. 그러니까 담은 뭐 30, 40%라도 남아야 되는데 그런 투자가 할 수 없는 시장이 지금 주택 시장이죠.
그렇기 때문에 그 주택 시장에 투자하시려는 수요들이 이제 빌딩 시장으로 많이 넘어오셨습니다. 그래서 지금 빌딩 시장에서는 굉장히 거래가 활발하고요. 좀 이거는 단점이긴 한데 이미 많은 분들이 넘어오셔서 투자를 많이 진행하신 건 사실이에요. 이미. 그래서 지가가 많이 반영이 되어져 있고 높여져 있지만 아직도 임대 수요가 좋고 그다음 입지가 좋은 것들은 지가가 오를 여지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.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하러 오시는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소액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뭐 5억이 될 수도 있고 7억이 될 수도 있고 뭐 20억이 될 수도 있어요. 뭐 각자만의 기준이 다른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전에 있던 업체들에서도 공동 투자도 진행하고 지금도 저도 하고 있기는 하나 단 한 가지 문제는 있어요. 공동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세금이에요. 이거를 세 분이 하시던 네 분이 하시던 나중에 어차피 n분의 1로 나눠 가져야 되는데 그때 세금적으로 세 명이 하는 것보다 네 명이 하는 게 더 많이 안 남는 세금 구조이다 만약에 그러면 당연히 3명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업체가 그걸 모르고 4명이 들어가는 걸 그냥 방치해버리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 나중에 n분의 1로 나눴을 때 이거는 큰 문제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제가 공동투자, 소액 투자를 하는 거를 굉장히 이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제 나름대로의 기준은 뭐냐면 세금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그걸 다 빼고도 내가 50% 이상이 이득이 남았을 때 공동투자를 진행하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. 투자로 봤을 때 아파트보다는 빌딩이 나을 겁니다. 단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지가, 평당가를 항상 보지만 더 까다롭게 보셔야 돼요. 강남권을 예를 들면 통사옥의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고 생각해서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하면 무조건 통사옥을 초점으로 잡고 이렇게 임대를 맞추잖아요. 그런데 그런 시장은 이미 지났어요. 그래서 이 건물, 이 땅이 과연 통사옥이 들어올 입지인지 아니면 층별로 나눠서 상가로 들어와야 될 입지인지 그런 거를 일일이 따져서 NI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지가가 싸서 밸류업을 해도 임대가 안 맞춰지면 재매각이 안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. 처음 보시는 거는 뭘 본다기보다 요즘은 정말 정보가 많이 공개되어 있잖아요. 지금 제가 이 동영상이 나가고 있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로 여러 채널을 그냥 다 보세요. 물론 꼴보기 싫은 채널도 있을 거예요. 저도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채널에서도 정보성 공유는 되고 있어요. 얻을 건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버릴 건 버리되 정보는 쏙쏙쏙쏙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외부에 요즘 강의들이 많아요. 그 저렴한 강의들 그리고 현장으로 가서 직접 볼 수 있는 강의들 보시는 거 제가 추천드리고 그리고 인터넷 상으로도 강의들이 있어요. 이론 강의들. 뭐 예를 들어 건폐율, 용적률조차 의미를 잘 모르신다. 그럼 그런 인터넷 강의 저렴한 거를 한번 습득하신 이후에 외부 강의, 현장을 보여주는 강의를 한번 더 들으시는 걸 또 추천드리고 근데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제외하고 제일 좋은 방법은 중개인들, 그러니까 뭐 큰 중개법인이든 동네 로컬에 있는 부동산이든 부동산 가면 전문인들 있죠. 그런 중개인들 만나서 브리핑을 들어보시는 거예요. 그래서 한 중개인만 컨택을 하지 마시고 여기저기 업체 많으니까 연락하셔서 중개인들이 브리핑 해주는 자료 자꾸 듣다 보면 이게 공부가 되세요. 예, 그거만큼 좋은 자료는 없습니다. 제가 항상 이 순간을 꿈꿔왔는데요. 그동안은 못했던 이유가 제가 다른 업체에 이렇게 소속되어 있으면서 다 꿈을 펼치지 못했었어요. 컨설팅에 주로 되는 업체에 있었을 때는 공사에 대한 갈증, 어떤 건축에 대한 거를 세세히 알지 못하면서 계속 컨설팅을 해야 되는 그런 갈증 때문에 제가 좀 힘들었었고 그 다음에 또 시공회사가 있는 그 업체에서는 제가 이제 점점 경험이 늘어나면서 저도 건축에 대한 눈이 생기고 공부도 하게 되면서 보는 일이 넓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그런 신축이나 리모델링 이런 부분이 생기면서 욕구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. 안 되겠다. 제 손님들은 좋은 자리에 어차피 제가 계약을 해드리니까 정말 최고의 건축을 해서 정말 임대가 잘 나가고 정말 재매각이 잘 되는 이 시스템으로 더 좋은 걸 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.
제가 이제 빌딩 So0으로 오픈을 했는데요. 모자란 것도 아직 많고 배워야 될 것도 많습니다. 근데 고객분들하고 지금 계속 저도 접하게 되면서 아직까지는 정말 일이 정말 재밌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. 그렇지만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많이 배우겠습니다. 그런데요, 경험이 많아서 아는 것도 많아요. 그러니까 궁금하신 거는 언제든 여쭤봐 주시고 저를 귀찮게 해주세요. 그래야 저도 배우고 성장하니까요. 같이 꿈을 이룰 수 있는 회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 귀찮으시겠지만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